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원어드림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 휴대폰을 손으로 들고 찍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길게 제가 이렇게 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싸구려 건전지와 말레이시아 조기와 여러분 전혀 상관관계가 무슨 그게 연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1년 전쯤인데 슈퍼마켓에서 건전지를 구매해야 되는데요. 컴퓨터 마우스용 이제 건전지가 다 돼서 건전지를 구매해야 되는데 정말 1,000원짜리 건전지가 있더라고요. 1,000원에 이렇게 2개 이렇게 묶어서 팔잖아요. 근데 그 옆에 이제 고가 브랜드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3,300원? 가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한 3배 정도의 비싼 건전지가 또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침 그냥 그날이 그래서인지 현금밖에 없었고 그냥 그 1,000원짜리를 샀습니다. 근데 그 주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거 쓰시면 몇 달 못 써요. 그냥 옆에 거 비싼 거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 1,000원짜리를 구매해야 됐습니다. 저도 그냥 생각 없이 구매한 거죠. 그냥 마침 마우스에 건전지가 다 됐고 건전지가 필요하고 제가 가진 수중의 돈이 마침 딱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 건전지를 구매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건전지를 지금 1년이 좋게 넘은 것 같은데 1년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잘 쓰고 있습니다. 그 건전지 마우스 한 번도 안 갈고 그냥 계속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아이가 영국제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는 아시는 분들은 다 익숙하시겠지만 굉장히 학비가 비싼 학교들부터 학비가 저렴한 학교까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영국제 국제학교예요. 또 그럼 영국제 국제학교 고학년 기준이라면 학비가 저렴하건 명문이건 고가의 학교건 다 똑같이 10학년, 11학년 기준으로는 IGCSE라는 과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따라서 A 레벨이 있는 경우에 이제 12학년, 13학년에 걸쳐서 A 레벨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도 당연히 영국제 국제학교고 A 레벨을 제공하는 학교라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아직 결과가 다 나온 것도 아니지만 어차피 왜 IGCSE 성적을 공개하면 학교 웹사이트에도 이렇게 공개가 되잖아요. 학교들 이제 홍보하느라고. 그럼 8과목에 A스타다. A스타라는 건 A 플러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니면 10과목에서 A스타다. 10과목 중 8과목은 A스타고 2과목은 A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 이렇게 사진하고 이제 성적을 이렇게 홍보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교 홍보 차원에서.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 고가의 국제학교, 소위 말하는 명문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걸기도 하죠. 명문 국제학교에서 IGCSE를 해서 결과를 받든 아니면 조금 저렴한 학교, 학비가 싼 거죠. 쉽게 말해서 학비가 싼 학교에서 IGCSE를 해서 A 레벨을 해서 결과를 내든 그건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고가의 학교는 비싼 A 레벨 IGCSE 시험을 따로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똑같은 캠브리지 시스템화에서 그런 스탠더다이즈 테스트라고 하죠. 똑같은 표준 시험을 보는 겁니다. 즉 같은 시험을 보는 거라고요. 똑같이. 그리고 그 똑같은 시험 시스템화에서 성적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저렴한 학교 보내야 돼? 당신도 그랬잖아. 저렴한 학교 지금 보내서 똑같다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생님의 역량도 있지만 학생의 역량도 있죠. 특히 아시잖아요. 공부해보신 분들, 부모님 세대들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좋아서 잘 이끌어줘서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대부분은 하락생은 합니다. 어느 학교에서건 똑같은 과정이라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비싼 학교에 가도 잘하고요. 조금
이제 학비가 저렴한 학교에 가도 잘합니다. 예, 잘합니다.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 본인의 이제 의지는 별로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좀 잘 이끌어주고, 근데 뭐 꼭 명문학교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 잘 이끌어주고 잘 독려한다는 그런 뭐 개런티가 된 거는 없잖아요. 아시겠지만. 즉 학생의 역량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잘 가르치냐 뭐 못 가르치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 기준으로 저는 선생님들의 그런 재량을 전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고요. 아이한테도 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학교라고 해도 그 지역에서는 나름 평판이 굉장히 좋고 소위 말하는 공부를 잘하는 학교고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원어민의 이제 부재랑 원어민 선생님이 없다는 거와 뭐 학교 시설을 뭐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놀란 게 그 대한민국에 요즘 신도시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면 저희가 한국에서 신도시에 살거든요. 근데 진짜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중학교 시설을 보고 전 놀랐습니다.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시설이. 그냥 일반 공립학교인데 말이죠. 한국에서 뭐 농구 코트부터 시작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뭐 신도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들 정말 좋습니다. 한국 기준으로도 예, 그런 일반 공립학교들 시설 정말 좋다고요. 반면에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볼 때도 객관적으로 열악해요. 처음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제가 이런 영상을, 제 영상을 뭐 끝까지 대부분 안 보시니까 제가 의도하는 바를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꼭 저렴한 학교 보내야 되냐?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그 아이의 역량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아이 자랑하는 거냐?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도 수십 년간 정말 상위권 학생들 수업하고 가르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아이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면서 또 성적까지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 아이는 그런 성향의 아이입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좀 칭찬에 인색한 아빠예요. 제 아이가 아마 아빠의 칭찬이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고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에게 그렇게 많은 칭찬을 해주진 않아요. 물론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아이가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인정해 주고요. 아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막 소위 말하는 뭐 그 자기 자식한테 대한 무조건 막 칭찬해 주고 막 과장해서 칭찬해 주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제 공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이한테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역량이 있는 아이인가. 근데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이유도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아이라면 이런 해외 시스템에서 특히 국제학교 시스템에선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절대평가잖아요. 물론 입시에선 대학 입시에서는 경쟁률도 있고 그 경쟁률도 뚫어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 말씀드린 영국제 국제학교에서 IGCSE나 A레벨 같은 경우엔 내 친구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내 학교 그부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똑같이 잘해도 똑같이 A스타 받을 수 있고 A 받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뭐 내신 등급처럼 이렇게 갈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의 그런 역량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그런 교육 시스템보다는 말레이시아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럼 무조건 또 저렴한 학교 보내자. 근데 묻고 싶습니다. 한번. 제 아이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단 성실하고 자기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그거를 제가 2년간 지켜봤어요. 지켜보면서 와 정말 철저할 정도로 자기 관리가 됩니다. 특히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모습을 2년간 보면서 지켜보면서 이 아이는 될 수 있다. 국제학교 시스템에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 말레이시아 조기 유학 오는 친구들하고 다른 점이 제 아이는 영어가 불편한 아이가 아닙니다. 한국 분들이 볼 때는 그냥 원어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아마 그냥 제 아이가 영어를 하면 외국 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해외 리턴이들을 뭐 SAT 수업도 했기 때문에 그냥 영어만 뭐 소위 말해서 아이가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원어민의 영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아카데믹함의 그런 학문적인 과정도 학년의 과정도 따라갈 수 있느냐의 여부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 아이는 그런 역량을 영어로는 그러니까 한국 아이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일반 아이들하고는 뭐 제 아이가 잘났어 이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 베이스를 가졌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보통 뭐 시험 한 달 반서부터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시간 관리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고 과목당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고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요청할 줄 알고 그런 부분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영어도 안 돼. 공부 능력도 별로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특정 학교를 가면 다 잘합니까? 물론 그 학교가 뭐 한국에서 민사고 정도 되면 들어가는 과정부터 벌써 일반 학생이 일반적인 능력, 그냥 공부를 보통 하는 학생들이 들어갈 수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검증이 벌써 가려진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다 잘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학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냥 국제학교, 일반 국제학교라면 그 학교가 좋든 나쁘든 모든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간다고 다 잘 되는 건,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입시에 있어서도 그렇고 개인의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냥 단지 저 사람이 저기 보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으니까 내 아이도 잘 될 거야. 그거는 정말로 옳은 접근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고가의 학교든 저렴한 학교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 아이가 갔으니까 내 아이도 저기 보내면 저기 갈 거야. 그 생각은 여러분 한국에서도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서울대 가고 연세대 고려대 가고 카이스트 가고 의대도 갑니다. 그렇다고 내 아이가 거기 간다고 해서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너무 입시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좀 학교명들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해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조금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아이가 그 학교에 갔다고 해서 그 학교 선배들이 스카이 가고 의대 가고 했다고 해서 내 아이도 그냥 그렇게 그 학교만 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공부는 내 아이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내 아이의 공부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거에 부모로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조교학을 고려하신다면 아이가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라면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전제하에서 아이가 학습 능력까지 받쳐줬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학습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 정말 영어가 좀 부족해도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죠. 자기 스스로 열심히 복습할 수 있는 친구, 공부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친구라면 영어가 부족해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도 부족하고 공부 능력도 이거 한국에서도 참 스스로 하지 않는 아이, 열심히 하지 않는 아이, 그냥 말레이시아의 국제학교에 온다고 해서 갑자기 영어가 늘고 그 아이가 공부가 잘하는 그런 뭐 외국에 나오니까 한국보다는 덜 해도 되니까 그냥 한국만큼 하면 무조건 뭐 결과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또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니 근데 싸구려 건전지 얘기는 왜 했어?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레이시아 고가의 국제학교든 뭐 저가의 국제학교든 뭐 시설이 최고로 좋은 국제학교든 아니면 시설이 좀 열악한 국제학교든 어차피 고학년에 가면 똑같습니다. 어떤 학교든지 영국제 국제학교 중에 IB 학교가 아니라면 IB 디플로마 과정을 제공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면 그냥 캠브리지 시스템을 따라간다면 똑같습니다. 명문이든 고가든 저렴한 학교든 시설이 열악한 학교든 똑같이 10학년 11학년에는 말씀드렸지만 IGCSE 그리고 12학년 13학년에는 A레벨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자체는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가르치는 선생님하고 그 학교의 분위기는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저가의 학교라고 해도 무조건 저가니까 시설이 나쁘니까 그 학교가 형편 없겠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그 말이 저가의 학교는 무조건 다 가성비 있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선택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내 아이가 가장 중요한 건 내 아이가 어떤 역량의 아이냐는 겁니다. 영어적으로 그리고 학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원어민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아이의 영어 능력이 만약에 영어 능력을 원어민의 영어를 기대한다, 국제학교를 보내면서 제 아이 학교에서는 적어도 그런 일은 고학년 기준으로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 안 하시고 그냥 한 단면적인 면만 보고 접근하시면 좋은 결과나 본인과 자녀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한 손으로 들고 찍으려니까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